안녕하세요. 팔리는 컨텐츠 교과서 조월 대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컨텐츠의 흐름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었던 내용들이 전혀 효과가 없어질 때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도저히 따라잡기 힘든 영역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에게 머니 컨텐츠 채널 보시는 분들에게 무언가 이 정도면은 이 흐름을 얘기해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주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컨텐츠의 흐름 혹은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그 컨텐츠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 머니 컨텐츠 나름의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미지에서 라이브로, 즉 멈춰있는 컨텐츠에서 살아있는 컨텐츠로의 변화를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우린 좀 큰 흐름을 얘기를 해볼게요. 큰 흐름 뭐냐? 온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온라인 마케팅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바로 상품, 그리고 광고, 그 다음에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죠.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상품, 광고, 컨텐츠. 즉, 이 상품이 어떻냐. 예를 들어가지고 내 상품이 좋다. 그러면 뭐 그 상품으로도 온라인 마케팅 잘 되기도 하고, 그거를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뭐 검색 광고에 노출시키느냐, 배너 광고에 노출시키느냐, 아니면 SNS 인플루언서를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승패가 갈리기도 하고요. 혹은 상세 페이지의 이야기 흐름이나 쇼핑몰 구성 요소라든가 거기에서 이제 고객들을 어떻게 호감을 사게 하고 비슷해 보이는 상품이지만 내게 더 좋아 보이고 이런 우위를 만들어내는 게 컨텐츠의 영역이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죠. 어떤 업체는 상품 경쟁력이 월등히 우월할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광고 쪽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업체는 컨텐츠 쪽으로 접근해서 검색의 순간, 즉 선택의 순간에 고객을 휘어잡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온라인 마케팅이 이 세 가지를 한 개씩 한 개씩 거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역사는 뭐라고 하죠? 미래의 거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면 미래에 있는 일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온라인 마케팅은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상품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마케팅이란 게 처음 시작됐던 거는 무려 IMF가 끝난 이후인 2000년대쯤이죠. 2000년대쯤에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뭐의 시대였을까요? 바로 상품의 시대였죠. 뭐냐면 온라인에 상품만 올려놓으면 무조건 팔리는 시기라고 할까요? 상품이 있으면 팔린다. 좋은 상품을 가져오면 팔린다. 더 많은 상품을 갖다 놓으면 팔린다. 그리고 더 저렴한 제품을 가져오면 팔린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 혹은 만물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저것 오프라인에서는 다 못 보여주지만 온라인에서는 진열대를 수천 개까지 쫙 깔아 놓을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잡화 같은 거 가져오시던 분이 승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행하던 사이트들이 바로 이런 사이트들이죠. 바로 이런 느낌 보이시나요? 이거 굉장히 레이아웃은 사실 필요도 없어요. 뭐 컨텐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상품만 있으면 돼요. 동대문에서 옷 떼와가지고 누가 빨리 올리느냐 혹은 누가 가장 많느냐 그것만으로도 그때 고객들은 신세계를 맛봤다는 거죠. 즉 이때 시대는 아무것도 필요 없죠. 상품의 시대입니다. 온라인에 상품만 올려놓으면 팔리던 아주 행복한 시대. 즉 하지만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대규모 뭐랄까요 물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월등히 유리했죠. 여기에는 마케팅하고 컨텐츠가 끼어들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터넷도 느리기 때문에 상세 이미지를 고화질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시대를 거쳐올까요? 어떤 시대를 거쳐오냐면 마케팅의 시대가 나타납니다. 마케팅의 시대, 즉 광고의 시대.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시작됐냐? 아주 간단하죠.
상품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온라인은 굉장히 멀고 오프라인 하시던 분도 온라인 뭐 굳이 해야 되나 이러다가 갑자기 스타일난다. 대학생 4학년생이 차린 스타일난다 몇백억을 했다더라. 요즘에 온라인으로 억대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뉴스를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도 나도 이제 온라인 창업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가 사실은 온라인 교육 기간의 전성시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기만 하면 웬만하면 괜찮았고 그리고 상품들이 막 채워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포화가 되죠. 예. 저기 가도 똑같은 제품, 여기 가도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광고로 승부를 봅니다. 광고라고 하면 이제 검색 광고도 있겠지만 바이럴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1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게 뭐죠? 바로 이런 거예요. 블로그 상위 노출, 비법 대공개, 카페 침투 바이럴, 팝언더 피싱, 이거 팝언더 뭔지 아시나요? 진짜 엄청난 광고인데 요즘에는 이거 하면 진짜 욕먹죠. 요게 뭐냐면 뭐 이런 거 심어요. 그 고객이 뭘 다운받거나 뭐 이러면은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뭐가 막 깔려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 한 개 꽉 클릭하면은 막 이상한 창이 막 열리던 거. 이거 팝언더 광고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검색 광고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클릭당 700원, 800원. 너무 비싸. 말도 안 돼. 팝언더는 10원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경쟁사 홈페이지를 접속한 사람들에게 내 사이트를 띄운다고 한다거나 혹은 서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노출에 미쳤을 때요. 이때는 무조건 내가 많이 노출되면 팔린다. 뭐, 그 다음에 바이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금액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은 뭐 블로그 댓글 품앗이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카페에 침투를 하니 뭐 좀 더 고수들은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 뭐 실시간 검색어 뭐 상위 노출에 목매다. 지금도 이 기조는 사실 이어오고 있지만 옛날 같진 않죠.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마법의 지니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것만 하면 무조건 잘 돼요. 실제로도 요즘에 뭐 순위의 변동에 따라서 특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순위의 변동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차이 나는 현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는 그냥 모두가 뭐 싼 거 하는 분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막 모여가지고 품앗이하고 막 이렇게 카페 댓글 남기고 이랬던 교육도 많았고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소위 말해서 뭐 포털사의 업무 방해를 하시면서까지 이제 어, 마케팅에 올인했죠. 이때 당시 2010년도에서 2015년 정도까지는 항상 붙는 말이 광고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어, 무조건 매출의 99%는 광고로 인해서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바이럴의 시대가 광풍을 딱 휩쓸고 나서 무슨 시대가 올까요? 무슨 시대가 오냐면 바로 컨텐츠의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라고 진단을 하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이게 왜 왔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예, 광고 시장이 또 포화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너나 할 것 없이 뭐 위로 올라가고 싶고 누구나 하고 싶잖아요. 근데 1등 자리는 한정이 있고 모든 키워드에서 1등 자리는 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과다한 경쟁이 붙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비용이 너무 높아지거나 혹은 그런 걸 억지로 짜맞추다 보니까 정작 고객들이 그걸 클릭해도 이게 뭐야? 뭐 정보 더 보러 가기 뭐 이런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잠깐만, 어차피 내가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없어. 혹은 광고비가 결정돼 있어. 그러고 들어온 사람 수도 결정돼 있어. 왜?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검색한 사람들의 수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확률이 비슷해지고 결국 고객들은 그 순간에 이것도 클릭하고 내 것도 클릭하고 다른 것도 클릭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승부를 뭐로 볼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사이트를 좀 북적북적하게 만든다던가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친절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이름이나 네이밍 같은 걸 좀 바꿔가지고 좀 멋지게 보인다든가 이런 걸로 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배송을 좀 빨리 해준다 아니면 우리 고객이 만족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싸잖아요. 가격이 괜찮죠? 왜냐? 상품은 맨날 바뀌고 마케팅과 광고는 계속 소모성이죠. 계속 물을 들이부어야 되는데 컨텐츠는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웬만하면 상세 페이지 안 바꾸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광고율을 좀 올려줄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800도씨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가 뭐 이렇게 때가를 확 바꿨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매 전환율과 광고율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예를 들어 10클릭 받았을 때 한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5클릭 받았을 때 한 건의 거래가 생겼네. 그러면 난 광고비 절반 아끼는 거잖아. 그래, 컨텐츠다. 컨텐츠. 예.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2013년부터 연구를 좀 했었고, 사실 이 머니 컨텐츠라고 하는 회사가 이 컨텐츠를 소위 말해서 컨텐츠의 시대, 그 구매 전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연구했었던 회사입니다. 실제로 뭐 구매 전환 높이는 홈페이지 구축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 강의를 쭉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 잘 나가는 홈페이지들은 유명인을 쓴 것도 아니고 뭔가 컨텐츠적으로 뭔가 방식이 있어. 그 원칙들을 한번 연구해 봤는데 그 원칙이 48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이 구매 전환에 대한 컨텐츠를 좀 쌓기만 해도 한 번 잘 장착만 해도 광고율이 올라가고 혹은 그 광고율이 올라가거나 고객의 호감도가 좋아져서 구매가 더 호감도가 생겨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거나 소위 말해서 브랜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그 노하우들이 공유가 되기 시작했죠. 뭐로? 제 강의를 통해서나 네이버에 있는 제 강의를 통해서나 혹은 이걸로 예, 일 업체가 뭔가 좀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나도 좀 따라해보니까 나도 좀 잘 돼. 뭐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020년, 2021년 저는 진짜 골머리가 아팠거든요. 예. 저는 이제 컨텐츠 기획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왜 골머리가 아프냐? 이제는 컨텐츠도 대부분 괜찮아요. 이게 문제였어요. 2013년에 제가 머니 컨텐츠라는 회사를 시작해서 이제 쇼핑몰을 리뉴얼 한다거나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그냥 상품을 얼만큼 가져오냐 광고에 미쳐 있거나 그랬기 때문에 컨텐츠 부분이 상대적으로 헐빈했죠. 그래서 컨텐츠 부분만 좀 강화를 해도 매출이 잘 나온다거나 혹은 업계 1위로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2020년도에 이게 약간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남들도 그러니까. 자, 스마트 스토어 작년하고 올해 한번 볼까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도 보실 건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세 페이지의 길이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 1등이 상세 페이지를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해보니까 막 쭉쭉 올라가. 그럼 나 뭐 해야 돼? 나도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뭐 해야 돼? 나도 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 뭐 고객이 뭐 평점이 좋아요. 아니면은 뭐 고객들이 만족했어요. 친절한 건 기본이죠. 사진도 좋고 영상도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20년, 2021년, 특히 올해는 모든 것이 레드오션이. 뭐냐면 상품으로 차별화하는 것도 일반적인 판매자가 한계가 있어. 광고로 하는 거 이미 레드오션이죠. 광고 비용은 이제 천정부지라고 할까 미친 듯이 올라가죠. 컨텐츠 어느 정도 남들도 다 합니다. 이 경우에서 우리는 뭘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업체들이 바로 이런 업체죠. 2020년, 2021년 대융합 시대가 벌어집니다. 대항해 시대 아니고 대융합 시대입니다. 뭐냐면, 자, 이거 다 포화야. 그럼 어떻게? 야, 한 번에 그냥 뚫어. 야, 저격수로 그냥 한 방에 빵 싸가지고 다 없애.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 광고, 상품이 결합된 엄청난 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진짜 엄청납니다. 왜? 웬만한 그 판매상들은 이런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가야 돼. 왜 그러냐.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자, 일단은 광고를 생각합니다. 나 페이스북에서 히트 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페이스북에 힌트 칠 만한 컨텐츠가 있어야겠지? 그리고 그 컨텐츠는 어디에서 기인해? 상품의 특별한 점에서 기인해. 어떤 내용이냐? 필터 샤워기가 있으면 필터 샤워기란 거는 2017년 전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안 썼죠. 2017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디럽이라고 하는 업체가 필터 샤워기를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업체들은 필터 샤워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광고를 해요. 그냥 필터 샤워기 검색 엔진 해요. 그럼 필터 샤워 검색을 적게 하면은 그 시장이 적은 거죠. 컨텐츠는 별거 없었어. 그냥 뭐 필터로 뭐 요즘 농무를 잘 해줘요. 뭐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지금 대융합 시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름이 일단 뭐 닥터 PL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컨텐츠가 이미 한강물에서 막 씻고 있어. 아니면 베개를 막 계란으로 밟고 있어. 그래서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자극적인 걸 원하는 컨텐츠의 상품의 경쟁력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품도 뭐 마약 베개라든가 닥터 피엘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노골적으로 명확한 이름을 딱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친 듯이 뿌리죠. 이게 뭐냐?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런 놈들이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그 시장이 아작납니다. 왜? 이길 수가 없잖아. 이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거쳐야 되잖아요. 상품이 뭔지, 광고도 하고, 컨텐츠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한 방이에요, 한 방. 컨텐츠랑 상품이 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 얘 필터 샤워기가 막 뜨니까, 나도 같이 팔아볼까? 이런, 보통 온라인 마케팅은 이제 기대는 거거든요. TV에서 혹은 요즘 대세가 요거라면 온라인 마케팅의 방식은 어떠냐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트렌드 좋네. 더치커피 요즘 트렌드 막, 유재석이 막 먹었는데 괜찮네. 이러면은 더치커피 쇼핑몰 내가지고 얹히는 그게 전형적인 마케팅이었다면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약 베개로 홍보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마약 베개를 찾아요. 베개를 찾는 게 아니라 우울하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마이크로 브랜드예요. 얘네들은 생활 전반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난 마약 베개만 아니면 뭐 필터 샤워기만 아니면은 도마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이크로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되게 집중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 경쟁 상대가 이마트다 그러면 좀 무섭긴 해도 이마트보단 내가 수영복 잘 팔 수 있어.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수영복 중에서도 남자 수영복만 집중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컨텐츠로 뚫을 수가 없어. 두 번째, 매니아를 공략합니다. 매니아를 공략한다는 게 뭐냐? 약간 비싸요. 조금 더 비싸요. 조금 가격이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비싼데 이런데 수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당신에게 뭐 이런 식으로 훅 들어간다거나 청소를 진짜 깨끗하게 하고 싶은 바닥까지 때를 벗겨내고 싶은 사람들 같은 약간의 특정 특정한 고급스러운 타겟을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상품이 그만큼 또 정교하죠. 세 번째 특징. 여기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요거. 세 번째 특징. 마이크로 브랜드 매니아 공략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유입을 확보하고 시작해요. 무섭죠. 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채널이 이미 깔려 있어. 즉 시장 내가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뿌릴 수 있는 매체가 일단 많아. 혹은 버틸 수 있는 자본이 있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 상품을 마이크로 브랜드로 고급화 시켜서 묻혀가지고 컨텐츠로 뿌려요. 상품까지 딱 붙이죠. 무섭지 않나요? 굉장히 무서운 거. 이건 옛날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했던 분들이라면 기겁을 할 정도의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거의 시장을 만든다고 하죠. 마켓을 만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왜? 요즘에 광고 비용이 너무 비싸요. 광고 비용이 검색 광고가 옛날엔 효율적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즉, 검색 광고로 버티는 애들은요, 이미 기반이 좀 탄탄한 분들만 이제 버틸 정도로 광고 비용이 너무 높아졌어. 왜? 오프라인 애들이 온라인으로 떼거지로 돌아와서 광고 비용을 다 높여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 4번. 이게 진짜 기가 찬 내용입니다. 이게 뭘까요? 틈을 주지 않는 자본화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자, 이렇게 했어. 마이크로 브랜드로 내가 필터 샤워기를 했고, 필터 샤워기 중에서 좀 비쌌지만, 아기한테 주는 필터 샤워기 아니면 내 피부에 닿는 필터 샤워기는 좀 달라야 돼라고 해서 매니아를 공략을 하고, 한 단계 높이는 1.5 정도예요. 2는 아니에요. 아주 신개념은 아니고 1인데 1.5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이걸 뿌릴 만한 안정적인 유입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걸 구축하잖아. 그럼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할까요? 나 같은 놈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틈을 주지 않는 자본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커블 습관 대변 뭐 이런 것처럼 순식간에 연예인 데리고 와가지고 CF 찍고 오프라인으로 쫙 뿌려요. 이때는 투자를 엄청나게 받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쓰겠죠. 시장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는 기획과 자본과 제조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스케일의 경쟁자인 거예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6월 달에 방탄커피를 출시를 했는데 키토 선생이란 브랜드의 두 번째 제품이었고요. 닥터 바리스타라고 해서 이제 방탄커피를 출시했고 거의 일주일 만에 업계 1위를 달성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딱 맞춰진 케이스였어요. 뭐냐면은 방탄커피는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뭐냐면 저탄고지랑 키토제닉 사이에 중간에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예요. 커피는 커피인데 좀 더 다이어트에 집중돼 있고 키토제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딱 걸쳐가는 중간에 있는 제품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를 공략을 하죠. 그리고 뭐가 돼 있죠? 안정적인 유입수. 자, 이 키토 선생의 방탄커피는 앱을 이용한 광고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유입자 수가 하루에 몇만 단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민이 생기죠. 왜냐? 저희는 일단 업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리뉴얼을 한단 말이에요. 리뉴얼 하면은 되게 쉬웠어요. 뭐냐면, 구조가 쉬웠다는 얘기예요. 업무가 쉬웠다는 게 아니라,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미 상품은 있고, 만들어둔 홈페이지 있고, 고객들 성향도 있잖아요.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후기를 남기고, 그거를 시각화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경쟁업체보다 컨텐츠 좀 더 한 몇 개씩 더 넣어주고 이러면은, 어, 경쟁업체랑 여기 비교하면 여기 컨텐츠도 많고 좀 더 세련돼 보이고 뭔가 나한테 와닿는 얘기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구매율이 좋아지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재구매가 늘어나겠죠. 그럴 때 저희 업무는 그냥 사이트 리뉴얼이었어요. 홈페이지도 있고 상품도 존재하고 고객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각화해주고 그거에 따른 촬영과 시나리오와 디자인 코딩을 하면 되는 일이었죠. 자, 근데 이 대융합 시대에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단 네이밍부터 해요. 네이밍.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상품 이름도 정해야 돼. 이 상품 이름은 컨텐츠랑 또 연결돼야 돼. 컨텐츠에 의사가 나와. 그러면은 닥터 바리스타가 된 거예요. 의사가 그 의사 중에서도 이제 뭐랄까요? 레시피를 만들어낸 의사가 그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닥터 바리스타예요. 그리고 패키징 디자인도 해야 돼요. 패키징 디자인도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많이 퍼나르거나 혹은 제품에 대한 컨셉이 이미 컨텐츠의 일관성이 이 제품에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부러 굿즈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세 페이지 컨텐츠에도 막 굿즈가 나와요. 핸드폰 케이스라든가 뭐 이런 앞치마라든가 이런 거에 다 닥터 바리스타 로고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패키징도 해야 돼. 그리고 촬영도 하고 시나리오하고 디자인도 해야 되는데 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작업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작업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보통 상품이라고 얘기하면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서비스는 좀 단순해야 사업이 됩니다. 사업가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서비스는 모듈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일정한 퀄리티의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항상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찌개 전문점이 김치찌개를 잘 만드는 것처럼 김치찌개도 팔고 뭐 예를 들면 뭐 카레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냉면도 파는 집이 대부분 맛이 없잖아요. 이유가 간단해요.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데서도 좀 단순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저희의 고민이 시작되죠. 머니 컨텐츠라는 회사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한 개 만드는데 9개월이 걸려요.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 조사도 해야 돼요. 이 제품이 통할지 안 통할지도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네이밍도 컨텐츠랑 연결해서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패키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걸치면서,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제한이 걸립니다. 즉, 네이밍까지는 괜찮은데 패키지에서 어그러진다든가
패키징까지는 괜찮은데 촬영 일정이 막 딜레이 되거나 그 사이에 상품의 변화가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서비스가 안정적이지 않죠. 그리고 되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거나 혹은 그런 서비스 프로세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이러한 시대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돌아가 보는 거죠. 이 영역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원래 저희 회사가 먹고 살았던 컨텐츠로는 이제 그게 복잡해졌다고 보는 거죠.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상품 광고 컨텐츠가 묶여져 있는, 소위 말해서 미친 기획의 상품들이 쏟아지고 그것들이 온라인판을 도배하고 있어요. 그게 심지어 내 경쟁사야. 아, 머리 아프죠? 이것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팠습니다. 서비스가 길어지고 오래 걸리고 혹은 시장의 변화가 서비스 도중에 생기고 이러니까 아주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보장하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회사를 접어야 되나? 혹은 컨텐츠를 말하는 강사로서 혹은 이쪽에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저로서는 이제 어려워진 거죠. 예,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2021년도에는 무슨 해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이 굉장히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그 위기감은 작년부터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컨텐츠다라는 결론이 나오긴 했어요. 예, 여전히 저렴할 법이다. 왜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업체에 가가지고 상품을 다 뜯어 고치세요. 아니면은 이거 가격을 절반으로 후려치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다고 마케팅 광고 쪽에서 뭐 블로그 품앗이 하세요. 아니면은 뭐 높이 올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보세요라고 해봐야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이미 몇몇 업체들이 꽉 잡고 있거나 아니면은 꽉 잡았더라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상품마다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어떤 업체는 엄청 작업을 해서 소위 말해서 되게 높이 올라간 데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높이 올라간 게 의미가 없었어. 왜? 우리 고객이 생각보다 되게 고관이라서 1등부터 100등까지 다 클릭해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등에 있다고 해서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사업자들이나 웹기획자들이 건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컨텐츠. 근데 컨텐츠가 이미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어. 그럼 그 다음은 뭘까? 혹은 이거를 해법을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의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가 좀 길었죠. 예,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미지에서 라이브로 멈춰있는 컨텐츠에서 살아있는 컨텐츠로 오늘 주제죠. 어, 저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멈춰있는 컨텐츠에서 살아있는 컨텐츠로의 움직임이고 살아있는 컨텐츠는 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컨텐츠는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상세 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라이센스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그냥 했었던 예시를 좀 보였는데 비슷한 예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살아있는 컨텐츠가 고객을 붙잡는다. 요즘 상세의 변화들은 이렇게 가고 있죠. 어떻게 가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약 흑돼지 198이라고 하는 상세 페이지고요. 자, 이 198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움직이죠. 예. 상세 페이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예, 움직입니다. 예,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진은 참 예쁘네요. 사진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끝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움직이죠. 왜 움직일까요? 왜? 고객들을 붙잡을. 자, 뭐 이렇게 이미지 있는 부분도 쭉 있지만 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른다거나 끓인다거나 그리고 후기가 다다다다닥 올라온다거나 그리고 뭘까요? 여기도 아마 뭐 맛있게 먹는 티 해가지고 이렇게 굽는다던가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냐? 고객한테 침 꿀꺽 삼키게 하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컨텐츠죠.
뭐 GIF 파일이잖아요. 맞아요. GIF 파일입니다. GIF 파일인데 특징은 뭐다?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물론 뭐 컨텐츠가 많기도 하지만 해서 쭉 올릴게요. 쭉 올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상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어차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을 확실히 휘어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휘어잡다 이런 걸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 계속 멈춘다. 멈추다 보면 뭐 어떻게 된다? 나한테 멈추게 되면 모든 광고업자가 원하는 거죠. 구매를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다는 거는 뭐냐면요. 모든 컨텐츠가 라이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기다렸어요. 우리의 상세 페이지들은 기다렸습니다. 아, 고객들이 날 선택해 주기를. 뭐, 좀 적극적인 분들은 페이지를 좀 길게 만들어가지고, 나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날 선택해. 물론 이런 게 아직도 통하는 업체들이 있죠. 뭐, 가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고가의 제품들, 특히 애기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하지만, 저가녀한테는 다 튕겨져 나갑니다. 하지만 저가녀일지라도 그러니까 즉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저가녀 상품일지라도 이런 라이브 컨텐츠는 기존의 이미지를 뚫고 모니터 앞으로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하죠. 예, 그러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상태는 이렇습니다. 상태는 이런데 좀 더 변하죠. 어떻게 변하느냐? 사이트도 라이브로 예. 사이트 얘기하기 전에 또 상태를 제가 예시를 한 개 더 보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렇게 어떤 거냐면 이게는 이제 시안 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키토 선생의 세 번째 제품이죠. 커슬린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은 저도 몇 번 해봤지만 정말 표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말 표현이 제한되어 있고 예를 들어 뭐 다이어트 제품에 다이어트란 단어도 제대로 못 쓸 정도로 건기식 아니면 쓸 수 있는 표현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더 적고 뭐 남한테 신고당하면 안 되니까 페이지는 계속 줄이고 표현도 줄이고 결국 연예인빨로 승부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 움직입니다.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제품 DP도 그냥 움직여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일상 모습도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DP한 모습도 이렇게 따다닥 올리는 정교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요건 쭉 이미지 부분 쭉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만져본다던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다던가 이렇게 호로록 먹는 거죠. 자, 이런 것에서 뭐를 느낄까요? 기존의 건강기능 다이어트 식품 중에서 이런 상태가 있었던 걸 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는 좀 많아지고 있지만 이런 것도 보여준다던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이 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앞으로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라고 전 표현합니다.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는 호객 행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멈춰있는 이미지 기반이 아니라 영상 기반으로 변경되어야겠죠. 그리고 기획을 할 때도 영상 기반으로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자, 사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사이트도 어떻게 되냐면 기다리지 말고 고객의 클릭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겠죠. 네, 대표적인 사이트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링클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트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사이트 재밌어요. 어떻게 되냐면, 뭐 보통 사이트 하면 메인 배너 이렇게 돌고, 뭐 상품이 쭉 나오고 이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메인 배너 있고, 뭐 이렇게 아까 숫자가 좀 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영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거 영상이에요, 여러분. 중간에서 영상이 음소거로 노출되죠. 옛날에 영상이 음소거가 아닌데 노출되면 난리가 난다고 했어요. 왜? 소리가 나면 나가거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 불가능했냐? 이게 영상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영상을 내보내려면 첫 번째, 굉장히 빠른 서버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가 서버를 가지고 있고, 이 서버의 속도가 빨라야지만, 이미지 로딩 수준이 아니라 영상을 뿌려낼 수 있죠. 이게 스트리밍 서버라고 하거든요. 이 스트리밍 서버가 되게 비싸요.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뭐, CJ 홈쇼핑이라든가, CJ 홈페이지 같은 거 전체가 다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하려면 월 단위의 그 비용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다르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서버비로만 그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됩니다. 어떻게? 유튜브랑 비메오 같은 걸 통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쭉 빼요. 근데 어떻게 된다? 이런 이미지 사이에 이런 영상이 있으니까 어때요? 예, 리소스도 별로 안 잡아먹어요. 이게 유튜브에 있는 그게 스트리밍 하기 때문에 요즘 뭐 PC 이런 것들 다 버티잖아요. 물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업체는 또 어떻게 하냐. 여긴 가구 업체인데, 퓨얼구상구라고 하는 가구 업체인데, 우리가 흔히 가구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구, 예, 그럴싸한 멋진 이미지랑 가구 DP돼 있는 사진, 그리고 뭐 고객들의 리얼 스토리, 혹은 뭐 매장 안내 정도로 끝납니다, 보통은. 근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예, 퓨얼구상구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브랜드고요. 여기는 이제 오가닉 코튼을 써서 쇼파를 만든 업체예요. 그리고 그 오가닉 코튼이란 거에 대한 지금 친환경적인 느낌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굿즈를 만들고 그리고 모델을 써서 표현합니다. 자, 사이트 중간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어떤 느낌이 나세요? 살아있죠. 예. 이 영상은 이 사이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와, 여기 뭐야? 괜찮은데? 아, 이거 클릭해보고 싶은데? 여기 되게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사이트도 변합니다. 즉, 이제 사이트 리뉴얼 할 때, 영상 기획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 광고를 찍어야 되는 광고를. 컨텐츠도 되게 힘든데, 그 광고를 찍어야 되는 상황.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훨씬 더 고객들이 볼 때 메이저스럽고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그리고 살아있는 컨텐츠가 심지어 유입을 만들어내고 있죠. 요즘에는 이걸 쇼핑 라이브라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클릭당 13,000원이 나와. 엄청 비싸요. 내 제품이 2만 원인데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쇼핑 라이브로 하면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과열된 업체인데 쇼핑 라이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거 공짜잖아요. 물론 컨텐츠 그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그 라이브 진행 비용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나는 유입자를 극단으로 더 많이 그냥 오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컨텐츠의 위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쇼핑 라이브 가시면 미친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입을 노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유입도 되는데 판매도 되고 플러스 알파 나에 대한 브랜드도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쇼핑 라이브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컨텐츠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가장 이런 치료를 잘 이용한 업체 중에 하나가 리얼 패킹이죠. 리얼 패킹 뭔지 아시죠? 리얼 패킹은 그 배송할 때 뭐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걸 배송했다는 영상을 찍고 고객한테도 전송하고 나한테도 증거로 남는 프로그램입니다. 되게 많은 업체들이 쓰고 있죠. 왜? 물론 이런 목적도 있어요. 고객과 클레임이 벌어졌을 때 내 증거가 있다. 블랙 컨슈머를 대응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고객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온라인 막 하면은 나한테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 분명히 내일 올 거 알아. 쿠팡 같은 거 시키면 심지어 새벽에 올 것도 알아. 그런데도 사람은 내게 패킹된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한 개 주면은 아 여기는 깨끗하고 정확하고 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컨텐츠 만들 거리가 수도 없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구업체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까요? 예를 들자면 가구업체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냥 상담하고 요거 살게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구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뭐 프레임을 만들었다, 뭐 가죽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컨텐츠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고객들은 어떨까요? 느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맞춤 티셔츠라는 업체조차도 로고를 만들어주고 뭐 시안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개인적인 건데 그 로고가 새겨지는 모습을 찍어서 영상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튜브에는 내 쇼핑몰의 컨텐츠가 막 넘쳐나겠죠. 맞춤 티셔츠 하면은 뭐 티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쳐나겠죠. 누구 제작 영상입니다. 누구 제작 영상입니다. 누구 제작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컨텐츠 막 계속 쌓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있는 컨텐츠는 계속 진화하게 됩니다. 뭐냐면 컨텐츠 관리, 컨텐츠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작게 보이죠? 작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냥 리얼 스토리가 있어요. 이 제로엘 가습기를 쓴 사람입니다. 어린이집에 쓰고 있고 할머니가 쓰고 있어요. 이렇게 두 명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확장이 돼. 시간이 지나니까 아기 엄마는 한 9명이 나와요. 아기방 가습기는 좀 달라야 돼요. 아기방에 놓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가습기예요. 나도 제로엘 보고 반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뭐가 또 나올까? 270일의 후기, 특별한 고객들의 좀 더 긴 리얼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3월 달에 구입했었던 사람을 12월 달에 추적해가지고 270일 동안 썼더니 어떠세요? 처음에 썼을 때랑 느낌이 달라지셨나요? 1년 후기짜리, 거의 1년 후기인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한테 또 신제품을 주고 270일 정도의 후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VIP 고객들이잖아요. 나한테 되게 호의적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한테 신제품을 주면서 품평을 또 해. 자, 그럼 신제품 후기도 또 쌓여요. 그럼 또 뭐 해요? 그런 사람들 모아서 이제 구독 경제를 시작해. 예를 들어 제로의 신제품이나 뭘 할 때 더 싼 값으로 받아볼 수 있는 구독 경제를 실현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들이 다 컨텐츠가 되죠.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어떤 의사분이 계셨거나 어떤 병원분이 계시면 그 병원에 취재도 가고 소방서가 있으면 소방서에 취재도 가고 이런 거예요. 컨텐츠가 계속 진화하죠. 디퓨저가 있으면은 그 디퓨저에 대한 컨텐츠를 또 만들러 가요. 뭐 장성상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편백숲을 막 걷는다든가 실제로 그게 잘 구현되어 있는 게 제로의 홈페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멈춰 있을 건가요? 살아 있을 건가요?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고민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항상 통했었던 방법들, 그리고 단순하게 접근했었던 서비스가 이젠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는 멈춰있는 컨텐츠를 구축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들고 그냥 서 있고 앉아 있으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왜? 여러분은 선택해 보세요. 멈춰 있을래요? 살아 있을래요? 그리고 살아있는 놈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계속 늘어나요. 상세도 호객을 하고 사이트도 고객의 클릭을 유도하고 그리고 쇼핑 라이브도 하면서 유입자 수도 엄청나게 차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계속 진화하면서 컨텐츠는 누적되면서 또 그들만의 고유의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를 계속 날카롭게 가다듬는 거죠. 1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2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멈춰있는 컨텐츠는 고객이 우리 상세를 볼 때까지 기다리고 쇼핑몰을 클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멈춰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컨텐츠는요, 고객한테 쇼핑몰이나 상세가 먼저 다가갑니다. 한번 보세요. 나 괜찮아요. 그리고 상세랑 쇼핑몰을 이용했던 고객들을 이용해서 또 컨텐츠를 만들고 그 고객의 목소리로 어이구 유튜브에 보면 그런 리얼 컨텐츠 많잖아요. 고객한테 또 그걸로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 제품을 보는 커뮤니케이션 길이가 아예 달라져요. 이전에는 커뮤니케이션 길이가 어쩌다 한번, 그러다 어쩌다 한번 이거였어요. 즉 100명의 고객들, 100명의 상세 중에 어쩌다 내 걸 받고 그 상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쇼핑몰까지 어쩌다 10명 중에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확률의 싸움에서 굉장히 적죠. 왜냐면 검색 자체가 적으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된다? 쇼핑몰이 앞에 나가가지고 270일 동안 아기방에 썼던 제로엘 가습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고객이 그래? 신기한데 하고 들어왔더니 상세에서는 끌어당기고 쇼핑몰에서는 클릭을 유도하고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거에 반했던 고객들이 흔적을 남기고 그 고객을 또 취재하거나 컨텐츠를 또 만들고, 그리고 고객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더 스페셜한 컨텐츠가 나오고 그 스페셜한 컨텐츠가 또 고객한테 다가가고, 얘기가 다른 거 아시겠죠? 즉, 멈춰있을 때는 어쩌다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제한으로 흐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 라이브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는 유입조차도 컨텐츠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멈춰있는 컨텐츠보다 살아있는 컨텐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필요합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말 그대로 프로바이더, 제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컨텐츠를 기획, 플랜하는 게 아니라 제공, 항상 양산을 할 수 있는, 항상 꾸준히 그 컨텐츠를 지켜봐주고 이 업체 컨텐츠 방향을 일정한 수준으로 항상 우위에, 경쟁사부터 우위에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하죠. 컨텐츠 기획자도 시장에 되게 없지만 이제는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영상팀을 운영하거나 그래픽팀을 운영하거나 라이터팀을 운영하거나 혹은 그 세 개를 혼자 다 하거나 하는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생존한다 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업체의 1년은 완전히 달라진다. 자, 저는 이 컨텐츠의 시대가 오기 2015년 전에 2013년부터 컨텐츠로 뭔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전환율, 상승 전략 48가지라는 교육을 만들었고, 그 교육이 모체가 돼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2020년까지 진행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도 3년 전부터 이런 명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왠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컨텐츠 프로바이더 9월입니다. 저를 만나면 3년 전부터 받을 수 있는 명함이에요. 이제 당신도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되실 시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